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주말 동안에 그렇게 큰 변동성 없이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렇게 좀 약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차트부터 좀 보시면 금요일에 이렇게 비교적 큰 이 음봉이 나온 이후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현재까지 별다른 이 변동성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 움직임이 현재 지금 매우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눈치 보기 장세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자산시장 분위기가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간다고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에 이 미 증시의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꽤 괜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목들이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대부분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이 뉴욕 지수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와 S&P 500 모두 한 1%가 조금 넘는 이런 상승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97%니까 거의 2%에 가까운 이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전체적인 이 자산시장의 투심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유독 이 암호화폐 시장만은 좀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그도 그럴 것이, 먼저 이 나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 연초 이후에 19%니까 거의 한 20% 가까운 상승을 하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조정은 대략적으로 한 8% 정도의 조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연초 시작해서 보시는 것처럼 50%가 넘는 상승을 했고, 그에 반해 지금 조정은 이걸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12% 정도밖에 조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큰 상승폭에 비해서 이 조정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최근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이런 약세로 좀 흐르고 있지만, 그래도 이 미증시와 비교를 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조정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며칠간의 이 변동성이 낮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번 주에 이 방향성이 위로든 아래로든 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기사를 좀 보시면 빅스텝 선의 우려 속에 이번 주 연준의 파월이 입을 연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파월 의장이 오는 7월에서 8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이게 미국 현지 시간이고, 각각 상원과 하원에 출석을 해서 반기 통화 정책을 보고를 하고 또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틀간 또 전 세계는 이 파월의 입에 주목을 할 것 같아요. 이 파월 의장이 지난달 2월 2일에 있었던 그 FOMC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크게 환호를 하고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인플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신호가 계속 나오면서,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FOMC가 열리고 나면 보통 3주 뒤에 이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정작 이 2월에 있었던 이 의사록이 공개가 됐을 때는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언급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해요. 이 파월은 이 2월 초에 FOMC가 열렸을 때만 해도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13차례나 언급을 했는데, 막상 의사록에는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제롬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너무 성급하게 썼다라는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신중한 발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연준은 이 인플레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연준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인플레와 경기 침체 중 둘 중 어떤 것을 포기할래? 라고 한다면, 연준은 이 인플레를 포기하고 경기 침체를 잡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경기를 포기하고 인플레를 잡는 쪽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 경기 침체가 진짜 오더라도 연준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진다라고 제가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파월의 이입을 또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게 되면 3월 8일 수요일 밤 12시에 첫 번째 발언이 있고, 또 그 다음날 3월 9일 목요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시에 또 한 번의 이 발언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파월의 입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보시면 요 새해부터 시작된 요 파란색 추세선은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오면서 이 추세가 지금 깨지고 말았는데, 그런데 요 분홍 색깔의 요 추세선을 보시면 새해가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을 한 이후, 그 이후에 요 저점을 이어보면 아직 이 상승 추세선은 깨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 분홍색 추세선에 거의 맞닿아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이 파월에 의해서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면 이 추세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요 트윗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 비트코인이 1억일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럼 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요 추세선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군데 이런 지지를 받았는데, 요 선이 바로 이 분홍색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요 상단의 요 추세선도 요걸 다시 보시면 이렇게 요 고점이 높아지는 요 추세선을 여기에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 이런 모양인데, 요것이 2019년과 흡사하다라고 하면서 2019년도 역시 이렇게 세 번의 지지를 받고 결국에 이 추세선이 깨지지 않으니까 그 이후로 이런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 트윗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면, 보시는 것처럼 2019년 이 5월과 6월에 이런 세 번의 지지를 받고 나서 결국엔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폭이 마지막 지지 이후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86%니까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이 세 차례의 지지를 끝까지 지켜내는지 그것을 한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파월의 입에서 이 방향성이 결정이 난다면 이 22K의 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설령 이 22K를 지지받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럼 그때는 이 2019년의 흐름과 다르게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추세선이 깨졌다고 뭐 큰 실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분석도 좋지만 오히려 이런 기사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트코인 채굴자 항복 양상이 과거 사이클과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관련 자본시장이 성숙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과거 자본시장 효율성이 훨씬 떨어졌을 당시 채굴자들은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고 채굴기 가동을 중단했지만, 이번에는 채굴자들이 채굴기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다. 당장 채굴 난이도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공유를 하면서 또 현재 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를 체크를 해서 또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검은색 선이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파란색 선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과거에 2021년 4월 달쯤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의 고점을 찍고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해시레이트 역시 고점을 찍고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21년 11월 당시 또 고점을 찍었을 때는 그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해시레이트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이상 계속 이런 상승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썼지만 해시레이트가 높아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채굴 원가가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이 채굴자들이 가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 채굴하고 있다는 뜻은 지금보다 이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을 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다시 보면 이 해시레이트가 증가가 된다는 것은 이 비트코인 채굴 원가도 상승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해시레이트를 그냥 원가의 개념으로 볼 때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이런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
이 비트코인 원가는 한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비트코인의 원가는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인간의 탐욕은 이 원가보다 훨씬 더 비싼 이 비트코인의 시세를 만들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채굴자들도 이 비트코인 채굴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성장은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썼지만 이 비트코인의 성장은 암호화폐 성장을 의미한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맥시들이야 이 비트코인만이 최고라고 하지만 결국에 이 비트코인이 성장을 하면 알트들 역시 또 살아남는 놈 위주로 더 큰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스스로가 믿는다면 그것을 믿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또 한번 보여드리면 이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부자는 시간에 투자를 하고 가난한 자는 돈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시간에 투자하는 것만큼 정말 지루하고 따분한 것도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즉각적인 보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즉각적인 보상을 위해서 단타나 선물에 손을 대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진리라면 나는 시간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가난한 자로 남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좀 재미없는 지루한 시장으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지루한 순간이 이 시간에 투자하는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 웨이.